자, 여기는 2천 현장입니다. 일단 실내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에어컨 천장형이기 때문에 에어컨 골조가 들어올 자리를 저렇게 각 파이프로 잡아서 개구부 사이즈를 했고요. 당시 어떤 제품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개구하는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LG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쪽에 전공구, 그러니까 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포웨이, 바람이 네 군데 방향에서 나오는 경우에만 저런 전공구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안방처럼 원웨이로 해서 조그맣게 들어가는 실내기들은 그 전공구가 필요 없이 그냥 저 개구 사이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장형이기 때문에 저기서 에어컨이 되면 저희가 이제 기초할 때 여기 25mm 파이프로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여기로 배관을 해서 물이 빠질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동관이 천장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 부분, 저 밑에 보시면 저 배관 파이프 있잖아요. 그쪽에 실외기를 전부 넣을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동관이 또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선이 저쪽에 하나가 날아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알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에어컨 설치할 때 애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마감된 벽을 뚫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벽체는 어느 정도 다 세웠고요. 특히 에어컨 하시는 분한테 이제 저희가 설치하시는 분한테 와서 서로 이제 기술적인 거 자문을 받고 얘기를 했는데, 설치가 이렇게 해놓으면 용이하기 때문에 설치비를 조금 내고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해야만 이제 공사에서 로스 되는 부분이라든지 마감에서 보기 싫은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 보강을 하는데 이렇게 꺾은 이유는 여기가 배관 자리입니다. 배관이 2층 배관이 이렇게 꺾어서 요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꺾어서 기둥을 세웠고요. 그리고 문자리며 창문 자리 같은 경우 이렇게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용도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계단실입니다. 이 방은 이제 아직 다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기 기술자하고 미팅을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기선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로 해서 이제 분전반을 이 공간을 할애해서 타줄 예정입니다. 이런 집 짓는 과정들이 모든 부분을 알고 있지 않으면 한 부분이 맥힐 때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항시 마감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외부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코너 같은 경우 처리하는 방법, 1차로 저 안에 실리콘을 쏘고요. 이 아연 후레싱을 붙이면서 안에 실리콘을 쐈고 또 바깥에 실리콘을 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방수를 하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10년 동안 공사하면서
물이 새면 저는 이렇게 편하게 일하러 다니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항시 불려다니고 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저는 크게 불려 다닌 적은 없습니다. 대전에서 한번, 그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된 누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붕 마감 판넬은 솔직한 말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판넬이 끊어진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면, 저기 있죠. 저 부분에 폼을 쏘고 폼이 굳으면 실리콘을 다 바르고, 바른 상태에서 안에 실리콘을 쫄대에다 쏘고 붙이고 바깥에 또 실리콘을 줬습니다. 해서 방수만큼은 최대한 안전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코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넓게 됐냐, 이 코너에서 이제 세라믹 사이딩 고정 클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재 없이 그냥 조금 넓게 쓰시는 게 좋고요. 이 폭은 75예요. 100은 좀 과할 것 같고요. 75 정도 이렇게 주시면 코너 클립이 코너에서 딱 여기 쫄대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아연 쫄대 작업이 남아 있고요. 그런 작업들, 이제 아연 쫄대 작업도 사실은 제가 만들어 냈는데, 제가 직영 홍 선생인가 하는 사람네 집부터 아연 쫄대로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해 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정식 시공 매뉴얼인 레일 스크린을 걸어서 시공을 했었는데, 단점은 방부목이다 보니까 세라믹 사이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예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개선하지 못했을 때 해준 집들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시공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도 사실은 저는 욕을 먹었습니다. 욕을 먹었고, 지금은 이제 아연판들을 많이 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연판을 최초에 제가 하지로서, 판넬 벽에 하지로서 거는데 최초로 이제 제가 시공법을 유튜브에 공유해 드렸고, 그게 벌써 한 4, 5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드려도 솔직한 말로 뭐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제 업자들한테 들을 수가 없고요. 그럴 때 좀 속이 상해요.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제가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돈을 너무 적게 받으니까 좀 속으로 자존감도 예를 들어서 꺾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좋은 집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만큼 저도 제 나름의 절반의 나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적게 받고 해드렸는데, 다 부질없던 노력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처음에 제가 온라인 공사를 시작할 때는 돈에 참 구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지어 평당 300이 안 되는 주택들도 있었어요. 판넬주택에는. 그런 주택들과 비교하면서 평당 300에 300 아니면 300 아니게끔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세라믹을 걸고, 그 세라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기술력으로 치면 최고의 기술자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남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뭐 사람 써서 하고, 뭐 후딱후딱 하고, 사람 파트별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정별로 사람 교육시켜서 보내면 될 것 같죠.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어느 쪽으로 발달시키는가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되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돈, 경제적인 가치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또 흔쾌히 해줄 수 있는 건축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현장이라는 게. 85급 단열을 유지하면서 세라믹 사이딩 마감에 이런 마감들이 참 어찌 보면 찾을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 짓는 공정 중에 세라믹 사이딩 한 공정만 제가 업자 단가로 맡아서 해드리면 저는 떼돈을 벌었어요. 솔직한 말로 1년에 8,000원 더 벌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건축주들이 아실랑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어쩔 때는 저도 맥이 풀리고 김이 빠집니다. 이게 마음을 써주다가도 마음이 한번 꺾이면 사람이 마음을 가다 닫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